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훈입니다. 자, 간밤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 강남 일대가 그냥 물에 잠기고 인천 수도권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8월 8일 단 하루 만에 무려 5,000대 가량이 침수 피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5,000대 이상이 피해를 받고 그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집계가 안 된 분들 중에서도 피해를 본 분들도 있죠. 어쨌든 이제 다들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2주 동안 계속 비가 온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다 보니까 대처하지 못하고 침수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 범위와 그리고 보상 가능한 차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피해차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해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짧으니까 갑자기 잉어 막 헛떡거리는 것도 있고, 전설의 짤이죠. 저기 제네시스 위에 올라가서 핸드폰 하시는 그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만 제 채널에 나와서 그날의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 자동차 피해 보험이라고 하죠. 자차라고도 하는데, 자차에 가입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다 100%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이나 창문 그리고 썬루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 안에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경찰 통지 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구역 혹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침수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난 곳을 일부러 운행하다가 이제 침수된 경우, 요거는 좀 애매하기도 한데, 굳이 이 침수가 돼 있는 도로를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간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살짝 애매하긴 한데, 내가 여기를 지나서 집을 가야 돼,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냥 누가 봐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굳이 차를 타고 들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보상 한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 안에 있는 물품이나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는 침수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상 여부는 각 사안별로 개별 심사가 되지만, 간단하게 주차장에 그냥 가만히 세워놨다가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라든지,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홍수 지역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침수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침수 피해 보상이 다 됩니다. 자, 근데 이 침수 피해도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첫 번째 보상은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이 다 100%다 보상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등록세와 취득세도 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사려고 해, 하지만 등록세, 취득세도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어쨌든 이 차를 다 100% 보상을 받아도 나중에 차를 살 때 등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침수 피해로 인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다 100%다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전손이라고 하죠. 내가 손해본 차가 한 1억이라고 하면은 1억에 대한 금액의 등록세, 취득세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등취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외부에 주차했을 경우, 외부 그냥 일반 도로에 주차했거나 아니면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침수가 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관리인이 있는 상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60%에서 70% 정도의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이 차주님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조금 복잡한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차를 한 60% 혹은 80%의 비율로 가입을 한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가 만약에 이제 고가의 차를 출고를 했어요. 근데 조금 사고가 난 경우에는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굳이 자차를 100%까지 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그 다이렉트 같은 거 보면은 단독 사고 보상 제외가 있어요. 요거 선택하신 분들도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자차를 만약에 60%나 80%를 담보로 했을 때 내가 이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내 차값이 1억인데 자차 60% 뭐 6천만 원 혹은 8천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하고 만약에 이런 침수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100% 보상을 받아야 문제가 없는데 60% 혹은 80%만 보상을 받게 되면은 40%의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머리 아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60%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을 받고 그 상태에서 차를 수리해가지고 타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 애매한 경우기도 하죠. 요즘에는 침수차가 발생을 하면은 뭐 차 팔 때 침수차 조심하세요. 뭐 안전벨트 떼고 뭐 에어컨 틀었을 때 꿉꿉한 냄새 나고 뭐 시트 밑에 들어놨을 때 흙탕물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수 피해 방지하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2차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약간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내가 전손을 했어요. 그럼 전손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침수난 차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리하거나 다시 부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가 다시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사에서 이런 침수된 차를 가져왔을 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폐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차 60%나 80% 가입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이제 침수가 되면은 다 100%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법 주정차 혹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곳에 일부러 들어간다든지 누가 봐도 침수 피해가 일어날 것 같은 공간, 주차장, 뭐 물 차오르는 그런 잠수교라든지 이런 데 일부러 차 세워놓고서는 보통 이렇게 물 차오를 때 공무원분들이 그 주차장 가서 전화를 다 한다고 합니다. 차 빼라고. 일부러 전화 안 받고 물론 뭐 부득이하게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비가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봐도 조금 의심할 만한 상황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자차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할증이 되거든요. 천재지변으로 자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 원래 무사고로 됐을 때 할인이 되는데 그 할인도 없어진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오면서 저희도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에 밤잠 설치인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물이 불어나가지고 침수된 경우도 있지만 도로 주행을 하다가 물이 불어나서 침수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몇 가지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에 잠긴 도로를 통과할 때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보통은 다 무릎 높이까지 생각을 하는데 무릎 높이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즘 자동차는 이 에어 인테이크라 그러잖아요. 공기 흡입이 어디 있어요? 앞에 프론트 범퍼 하단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엔진으로 이제 물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높이라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막 도화 많이 하는 SUV들 있잖아요. 뭐 SUV 이미지가 어때요? 뭔가 좀 강가도 막 갈 수 있을 것 같고 산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도화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심형 SUV로 출시가 된 대부분의 SUV들은 일반 승용차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가 못 가는 곳은 SUV도 비슷하게 못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승용차보다는 조금은 낫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럴 때 오프로드 전용 SUV라든지 그런 차들은 조금 빛을 발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모하게 물에 들어가기보다는 침수 구간을 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는 한데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실제로 물 깊이가 얼만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육안으로는 물의 깊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런 침수 사태가 일어나면은 물이 대부분 흙탕물이기 때문에 물의 깊이를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도로에 물에 잠겨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경우라면 속도를 최대한 낮추고 토크가 가장 높은 저단 기어 있죠. 1단에서 2단을 유지하면서 멈추지 않고 침수된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칫 차를 멈추게 된다면 머플러라든지 엔진 흡기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야지만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또 높은 속도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변속한다고 꿀렁대는 순간 그냥 헛바퀴 돌면은 그냥 침수가 되기 때문에 수동 모드로 바꾸고 1단이나 2단으로 멈추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을 떠나서 만약에 주행하다가 차가 뜬다든지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즉시 차 안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그냥 문 열고 내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차 밖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차 안에는 물이 없으면 차 문이 안 열려요. 이 수압 때문에 안 열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침수 사태를 겪게 되면 즉시 차 밖으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요번에 침수 사태가 일어나면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주변에 가면은 감전된다, 뭐 이런 커뮤니티 글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면은 이 얼마나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막 감전이 일어나는 사건도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게 전봇대 지나가다가 감전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셀 위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합니다. 방수 처리라든지 그 위에 케이스 씌우고 팩 다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요. 만에 하나라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냥 이 셧다운을 해버려요. 배터리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감전이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뭔가 이게 뭐 폭탄처럼 그게 피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미국의 도로에 물이 좀 차 올라가지고 내연기관차들 다 멈춰 있는데 그 물을 테슬라가 쫙 물길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영상이 있거든요. 배터리가 전기차는 밑에 있잖아요. 엔진 흡기구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지나가지 못하는 물 깊이라도 이 전기차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전기차 무적이다 그래서 무식하게 들어갔다가 사고 나면은 그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팁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또 그거 있었잖아요. 수원 저 매매단지 침수 일어나가지고 뭐 수원에 있는 중고차들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볼 때마다 솔직히 저 그거 갖고 조금 다 싸잡아가지고 수원 매물 다 쓰레기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침수 피해가 일어나면요. 일단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은 그러니까 자차로 처리를 해서 전손 처리가 된 차량들은 다 폐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나올 일이 없고요. 폐차가 돼서 만약 부활을 한다고 해도 국내에 판매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수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침수차 피해 그 방지도 많이 알고 인식이 많이 안 좋고 실제로 침수차인 걸 알고 판매했을 때 추후에 이런 문제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이 나간다고 보면은 되죠. 그나마 이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자차를 들지 않는 경우 사비로 만약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보험 이력도 안 남고 막 문제가 될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 자차를 뭐 60% 이렇게 한정적으로 들어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조금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 아는 분도 이번에 이제 강남에서 피해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차가 올드카예요. 올드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올드카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이 한 3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차의 가격은 3억이 넘어갑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되어 있는 인정받는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차를 빼고 가입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침수 피해를 당하면서 큰 피해를 보셨죠. 한 대가 아니라 좀 몇 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차는 매물로 나올 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또 수리해서 소장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제 뭐 자차가 안 된 차들이 수리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냥 워낙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침수차 확인 방법은 만약에 중고차를 사려고 할 때 카이스토리라고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차량 정보를 이제 꼼꼼하게 살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배상 관련 사항에 꼭 이거 써주시면 돼요. 침수차일 경우에는 뭐 환불을 해달라든지 그리고 뭐 아는 것처럼 뭐 안전벨트 이거 빼놓는 건 요즘에 안전벨트 통으로 바꾼다며 시트 드러내는 것도 뭐 시트 다 탈거 해가지고 청소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보면은 약간 물비린내나 뭔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차 외관이 너무 깨끗한데 에어컨이 그게 좀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고요. 뭐 본넷이나 트렁크 뭐 밑에까지 뜯어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꼭 침수차를 판매했을 시 전액 뭐 환불을 해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명시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후에도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비 피해 입으신 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토끼, 쥐,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캣이 두 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물에서만 한다고? 우파물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물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물이야.